제 아내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. 45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, 저 몇 년은 아내가 늘 해주던 일들을 혼자 하려니 서툴기만 했고, 집안은 점점 을씨년스러워졌어요. 다행히 큰아들과 작은딸이 자주 찾아와 줬어요. 특히 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집안 정리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서 냉장고를 채워줬죠. 그래도 저녁이 되면 혼자라는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어요.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. 혈압약은 기본이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집에만 있으니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자식들이 보호센터를 다녀보라고 하더라고요.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. 그곳에서 박 여사님을 만났어요. 올해 72세, 저보다 3살 어리죠.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님이 혼자 정원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.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.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남편분의 기일이라네요. 자식들은 바쁘다며 성묘도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혼자 가자니 몸이 아파서 갈 수 없고,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. 저도 아내 기일 때마다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. 그렇게 서로의 상황에 공감대가 만들어지며 사이가 가까워졌어요. 함께 성묘도 다니고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비슷한 처지다 보니 할 말이 많았어요. 점점 박 여사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보호센터에서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시장에 장도 보러 가고, 박 여사님은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더라고요. 제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소화에 좋은 차도 끓여주시고,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도 붙여주시고, 저도 박 여사님이 가끔 우울해하시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, 혈압약 드실 시간을 깜빡하시면 챙겨드리고,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. 보호센터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알아보시더라고요. 박 여사님 덕분에 다시 웃을 일이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. 겨울이 되면서 박 여사님이 감기에 걸리셨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이분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요. 75세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. 젊은 시절의 그런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에요. 박 여사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. 박 여사님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. 제가 하루라도 요양원에 안 가면 걱정해서 전화 주시고,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시고, 어느 봄날 벚꽃이 한창 피었을 때 함께 공원을 걷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.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실 생각은 없냐고요. 박 여사님이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.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. 늦깎이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. 한 달 정도 더 생각해보다가 평소에 제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큰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. 큰아들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. 혼자 사는 게
외로워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하니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. 그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.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.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니냐. 어떻게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려고 하냐면서요. 자식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. 자식들이 제 사랑을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.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쉽게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서러웠고, 그나들은 심지어 박 여사님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박 여사님께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주선했어요. 아들이 납득해야 앞으로가 편할 것 같았거든요. 만남 자리는 정말 어색했어요. 그나들은 처음부터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 여사님을 바라봤고, 박 여사님은 너무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. 아들의 첫 마디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한 거냐라는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제가 당황했어요. 하지만 박 여사님은 차분하게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더군요.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에, 남편이 병들었을 때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이야기, 남편을 떠나보낸 후 9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야기,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도 진솔하게 이야기하셨어요. 박 여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어요.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. 하지만 그나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. 그날 이후 며칠은 평온했어요. 박 여사님도 아들을 만난 후 조금은 마음이 편해 보이셨고, 저도 자식들이 조금씩 이해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나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.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박 여사님에 대해 알아봤다며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보여줬습니다. 아들이 보여준 사진에는 다른 할아버지 발장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. 보호센터 선생님들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할아버지와 만나는 줄 알았다고 했고, 처음에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독 할아버지들 몇 분과 더 친해 보인다고요. 특히 아버지처럼 집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만요.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.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박 여사님을 그렇게 믿었는데,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, 박 여사님 아들이 부산에 있다고 했는데 아들도 없고, 심지어 남편과 사별이 아닌 이혼이었고, 젊은 시절에 헤어졌다고 합니다. 아들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. 재산이랄 것도 없다며 말했던 전셋집도 실제로는 월세이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.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, 72살까지 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못 봤다는 게 부끄러웠어요.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에 며칠 후 박 여사님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. 박 여사님은 저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2시간 먼저 보호센터에 와서 다른 할아버지와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. 더 충격적인 건 그 할아버지가 박 여사님께 돈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을 본 거예요.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. 박 여사님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,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된 것이구나. 그날 저녁 박 여사님과 만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. 아들에게 들은 말들과 내가 본 것들을 다 캐물었습니다.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맞냐는 물음에 잠시 멈칫하더니 맞다고 하더군요. 그 잠깐 사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.
박 여사님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배신감이 더 커졌어요.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. 75살 먹은 늙은이가 이렇게 속을 줄이야. 자식들 말이 맞았어요. 결국 저는 이용당한 것뿐이에요. 그 후로 박 여사님이 몇 번 연락을 주셨지만 받지 않았어요. 보호센터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박 여사님도 만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75세에 느꼈던 두근거리는 박 여사님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.